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호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30일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벌써 이렇게 또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998년 IMF 겪고 99년도가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아주 폭발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에 한 54% 정도 올랐는데 뭐 11월 12월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역사적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그 4,000이 또 보통 4,000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올해 우리 최밀턴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 그리고 또 가슴을 후벼 파는 피드백 다 좋습니다. 시장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 야구에서는 오타니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의 역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는 그래, 우리도 오타니처럼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원맨쇼 다 하는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저런 선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체슬리 팀 체슬리가 저런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욕심을 내야 되겠다. 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타니의 저런 성과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보면 참 착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쌓아온 연습과 자기관리 그리고 마음관리,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그 대단한 성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 안 하고 그런 성과를 나도 한번 내볼까? 네, 그거는 망상이죠. 자, 아무튼 대단한 2025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웜의 소통 오늘도 30분 내로 하고 또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55분 딱 했네요. 채슬리는 저에게 축복입니다. 공부에 즐거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명복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댓글은 웬만하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히 듣고 자 엄지척 다 눌러드리는데요. 너무 이런 감사의 댓글을 읽으면 자화자찬 이런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쁨 책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를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범희님 책을 읽으면서 저 뒤에 있죠. 네. 읽으면서 자꾸 안경이 부해져서 계속 안경을 벗었다 꼈다를 반복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네. 책을 읽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63세 나이인 제가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커피 사러 잠깐 나왔다가 채슬리를 찾는 채밀턴 분을 만나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닉네임은 안 여쭤보았지만 잘 만나고 가셨기를. 우리 북극공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딱 보면 왜 별명이 북극곰인지 딱 보면 이래서 북극곰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1등 따라가기로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낫네요. 부탁드리는 점은 편출하실 때 간략히 편출 사유를 한 줄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상명식품을 2주 전에는 줄였다가 왜 지금은 또 이번에 늘렸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도령한테 질문을 했더니 야, 오도령의 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조정의 이유, 주옥 같은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 국내 오도령이 얘기해주는 전일 국내 시장 그 얘기에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문득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주 전에 뺄 때는 그거 빼서 하이닉스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런 코멘트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는 내 주식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대적 기회를 봐야 되는데 오대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주식 들고 있는 것보다는 요 주식으로 옮기는 게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하는데, 예전에 피터 린치나 그리고 윌리엄 오닐이나 그 대가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은 언제 줄이느냐, 그 첫 번째가 이 주식보다 더 포텐셜이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줄인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본 투자의 관점이 어긋났을 때 그 논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네, 또 포트폴리오에 제외시킨다. 네, 이 큰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편입과 편출을 하거나 비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문득 아침마다 종이신문에 밑줄 그으며 취직 준비하던 옛 시절이 떠올라 다시 공부 하자는 마음으로 종이신문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투자를 위해 채슬리에 다가갔는데 좋은 습관들도 하나둘씩 얻는 것 같아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머그컵이 어떤 디자인일까 벌써 기대가 되네요. 불우이웃에 기부되는 뜻깊은 일에 저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태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머그컵이 조기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걸 링크나 뭐 이 배송 업체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네, 저희가 여기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과 귀가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셨고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번에 참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인턴 총회 영상 잘 봤습니다. 인턴 총회 영상이 어제 어스 플랫폼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인턴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에 봐서 채슬리 TV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사랑해요 채슬리. 여기저기 흩어져 잠들어 있던 돈들 긁어 모으고 혼자서 굴리던 계좌의 수익금 빼서 9월에 가입했던 삼성증권 랩 상품에 1,000만 원 추가 입금했습니다. 채슬리 대비 위기관리도 잘 해줄 것이기에 제가 혼자 하는 계좌 금액은 대폭 줄였습니다. 네.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채슬리 랩 상품에 가입한 거예요. 동생도 가입시킨 저 칭찬합니다. 한국경제 방송 보셨군요. 어제 한국경제 방송 오늘 아침 이 라이브 때문에 어제도 1시 40분까지 거의 자료 만드는데 한 3시간 40분 걸렸는데요. 12시 반쯤 넘어가니까 막 졸려가지고 자료 만들다가 막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11월. 이렇게 해서
11월 전망 자료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 11월 12월 내년 1, 2, 3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국경제 TV에서 라이브로 한 20분 얘기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조선을 협력하면 그걸 마스가라고 하고 미국과 원전을 협력하면 마누가라고 합니다. 네, 뉴가 뉴클리어 파워다 보니까 그죠? 만약 로봇 분야를 협력하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저도 마로가 로봇이니까 마로가가 되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정답이 마징가라고 합니다. 마징가 Z 하면서 그죠? 참 어릴 때 마징가 로버트 태권브이 그리고 뭐 비슷한 류의 일본 만화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참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짱가도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자전가 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네, 저를 찾는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은 나갈 때는 약간 좀 짱가가 된 느낌이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가 짱 나타나가지고 네,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명품 주식만 사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이 명품 주식들이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지. 명품 주식을 쌀 때 과감하게 사고 비쌀 때는 좀 조심해서 하고 이 원칙만 하나만 지키고 30년은 주식 투자 30년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게 한 25년 전이었으니까 그거 깨닫고만 주식해도 이렇게 막 크게 엄청나게 한 번에 150% 200% 그렇게 수익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순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번 장에 한 150% 200% 얼마든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다다올님이십니다. 올려놓으셨는데요. 이다올님요. 자, 어제 저녁에는 독립해 나가 사는 큰아들 아이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웜에 심박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간인지라 강아지도 모를 정도로 볼륨을 키워 놓았었나 봅니다. 12월간 스위스 자유여행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요즘 지수가 높은데 계좌 수익은 좀 어떠냐고 묻길래 어느 정도가 알아맞혀보라고 했죠. 아들의 예상치는 제 1년 반의 수익금의 한 35% 정도였어요. 누적 수익률은 190% 이상, 올해 수익률은 85% 이상인데 말이죠. 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최밀턴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고 또 순발력, 주식도 우리가 똑같이 탁구 배운다고 하고 기타 배운다고 하고 피아노 배운다고 해서 똑같이 연습했다고 해서 6개월 하고 1년 하면 똑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냐? 아니잖아요. 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6개월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네.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은 또 좀 덜 나오고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1년 반 동안에 190% 이상 수익 냈으면 굉장히 적성에 맞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슬리 방송 듣기 시작한 지 세어보니 벌써 7개월이네요. 두세 달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처음 모닝 방송 들을 때는 외계어 같던 말들이 어느 사이 익숙해진 것 보니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님에 뿌듯합니다. 네, 우리 정경숙님. 제가
한 6개월 그죠? 최소 6개월 이상 한번 들어보시면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get used to it, get accustomed. 네, 고등학교 때 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어느덧 7개월 꾸준히 하시니까 익숙해지셨잖아요. 이제는 그냥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기초가 닦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안 닦였을 때는 울퉁불퉁 막 그 길이 힘든 길인데, 기초 공사가 쫙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들리시는 거죠. 웜의 신박 탄생이 고등학교 국어쌤 덕분이었군요. 오늘 점심시간에 채슬리 MP로 고수익 올리신 탑엔드님 오셔서 수육국밥 드시고 가셨는데 엄청 훈남이시고 동료분도 젠틀하셨어요. 아, 부럽네요. 그랬더니 또 댓글 다셨습니다. 우리 탑엔드님이. 점심에 갔는데 너무 잘 돼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11시 40분에 갔는데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고,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자 많아서 재빨리 먹고 나왔습니다. 나름 국밥 러버인데 마곡에서 파는 국밥집 넘버 3 안에 듭니다. 네. 우리 채밀턴 분들 혹시 이렇게 가게나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서 오, 채밀턴 이렇게 맛있는 또 국밥집도 하고 계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이제 335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시면서 또 주식 얘기하시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네, 좋은 모임이 탄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슈퍼 을이 뭐죠? 갑을관계. 예, 갑을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을 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을이 돼서 뭐 꼬아도 막 참아야 되고. 그런데 을인데 갑과 같은 을이 있죠. 슈퍼 을. 그게 ASML 같은 회사. 그리고 TSMC. TSMC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등 많은 빅테크들이 내 칩 좀 만들어줘. 그러면 주문을 주는 쪽이 갑인데 TSMC가 저희 좀 바쁘거든요. 그리고 단가를 좀 올려주세요. 예, 지난번에 개당 3만 원에 했는데 이제 3만 5천 원에 해달라고. 그렇게 갑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을이 슈퍼 을입니다. 자, 모든 말씀이 투자에 많은 도움도 되지만 살아가는데 더더 긍정 에너지 주심을 아실까요? 하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거의 30년 살았던 집에서 이사해요. 오늘 우리 가족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곳 고맙고 고맙네요. 전무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거죠? 쭉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집에서 1990년부터 35년을 사셨는데 작년에도 집을 파시려고 내놨다가 어머니께서 너무 정이 들었던 집이고 이 집에서 너네들 다 잘 커서 잘 그래도 살고 있으니 팔기가 너무 아깝다. 예, 그러면서 계속 계시는데 그 정이 들었던 집을 떠난다는 게 참 마음이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who moved 취즈인가요? 네, 우리가 어떨 때 또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아침장은 잘 가더니 오후엔 힘이 없네요. 어제 뭐였죠? 페이스북, 메타 같은 주식이 이제 크게 좀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쿨다운 되는 거 아닌가를 미리 우리 시장이 어제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스물스물 밀리면서 음봉이 났었죠. 네.
친구 말로는 트럼프가 시 주석과 회담 후 인터뷰 안에서 그런 거라네요. 야속한 트럼프 씨. 하긴 어제 에이펙에서 뭐 형식적인 합의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지만 완전히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종결이 아니라 휴전, 약간 휴전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좀 자축하는 분위기 막 이랬을 건데 약간 그냥 휴전 요 정도에서 휴전하고 1년 뒤에 1년 뒤에 두고 보자. 약간 서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히토류 가지고 그래 1년 안에 히토류 공급망 만들어서 너네들 1년 뒤에 내가 또 혼내줄 거야. 서로 중국 쪽은 그래 1년 동안에 내가 우리 반도체 굴기해서 니네들 반도체 안 줘도 우리 중국 반도체 굴기 할 거야. 뭐 서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헤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나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끝나다 보니까 좀 그랬던. 은행도 잘 못 믿는 남편에게 몇 개월 전부터 채슬리 얘기를 해서 지난 금요일 남편과 같이 방문해서 가입했더니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하네요. 전 오히려 무섭다고 하고 남편은 추가 납입하라고 하고 어찌해야 하나요? 남편분은 딱 와서 본질을 파악하신 거죠. 그냥 뭐 은행 예금 이런 저런 거 다른 펀드 상품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채슬리에 맡기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아마 본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저희 지금 인턴십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저희 회사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1등 매니저의 MP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편입하고 편출하고 할 때마다 다 그 코멘트를 적어서 드리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다른 데서 몇백만 원 받으면서 내 포트만 따라하세요 하는 리딩방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인턴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주식을 왜 사고 왜 팔고 그런 리포트 분석 자료까지 다 읽고 그렇게 인턴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아니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30개 종목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 종목들 중에 몇 퍼센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잘 못 쫓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1등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그 1등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는 15개 이내로 또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턴십을 하면서 이 기초 공부 없이 그냥 1등 매니저 저희가 만약에 어스라 이게 돈벌이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다가 자 채슬리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다가 알리고 다른 채널 나가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저희 하는데 가입하세요 막 그랬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모임 가서 채슬리 홍보대사하고 왔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번엔 이 섹터인가 또 이번 주는 여기인가 하고 그러려니 하니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전교 1등 채슬리라는 친구 옆에 붙어서 잘 컨닝하면서 가겠습니다. 공부해봐야 전교 1등 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머그컵 만드실 때 아주 큰 사이즈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채슬리에 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상징으로요. 채슬리 1리터 머그컵이
히트 아이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총회 신청했는데 초대 문자를 못 찾아 장소도 모르고 해서 불참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사과나무님 필명. 네, 다음 인턴총회 때 무조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인턴십으로 운용하고 있고 큰아이는 KB랩인데 KB랩이 요즘 현금 비중을 늘리던데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할까요 하셨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 옵션 포지션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 포지션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한 거 그리고 메타 주가 같은 게 8월에 고점 치고 지금 9월, 10월 해가지고 3개월 연속 빠지고 있는 점 등등 뭐 종목별로 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현금을 좀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턴총회 영상이 올라왔네요. 그날의 감동이 다시 전해집니다. 거제 사는 21회차 인턴입니다. 네. 제가 멀리서 왔다고 식사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거제에서 수료증을 받으시는데 거제에서 오셨다고 해서 아유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서 식사 시간 되시면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끼리 식사하니까 오세요 해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나도 여수에서 왔었는데 나는 제주도에서 왔었는데 아니면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가 채슬리 라운지 만든다 했잖아요. 허드슨 라운지. 그거 되면 오픈하우스 같은 행사를 한번 할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오셔가지고 서서 스탠딩 미팅 하면서 간단한 다과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하는 시간 가질까 하니까요. 이번에 인턴총회 못 오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인턴 멤버십 1개월 차인데 지금 시점에서 고민인 게 다음에 개설되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할지 아니면 개방형 랩을 가입해서 랩 MP 보면서 따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랩 운용이랑 또 1등 매니저는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1등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음 1등 매니저도 바뀝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끝나면 9, 10, 11 이번에 11월 달로 끝나면 아마 12월 아무튼 그 시장 분위기 보고 제가 언제 다시 3기를 할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들어가서 3개월 동안 15% 수익을 내기 힘들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재개할 때 3기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시작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트 종목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투자 일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일기. 인형과 머그컵 많이 파시고 수익 나시면 제주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시설 아가의 집 후원해 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다가 기부를 할지 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셨는데 1등 매니저 따라하기 다음으로는 혹시 선호하는 매니저 MP를 월간으로 구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턴분들 아마 해보시면 저희 매니저별로 MP를 어떻게 변경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스타일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의 MP를 따라하고 싶은데, 그렇게 오히려 지명 거죠. 지명해서 하는 방법. 요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잠수함 보유 길 열렸지만 만만찮은 후속과제. 어제 이 기사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사실 얼마나 빨리 기업들한테 이런 새로운 합의가 떡고물이 돼서 떨어질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설에 만만찮은 후속과제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인 State of Maine 그 명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용 농축 우라늄 제공 요청 하루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또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에 기반해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요. 이로써 역대 정부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건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게 됐고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 여건을 이미 갖췄고 마지막에 핵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0척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온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부담을 한국과 더 많이 나누려는 미국의 기대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핵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화오션이 인수한 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만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네요. 미국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이 오커스 회원국 중에서 호주에다가 핵잠 판매와 건조를 승인한 선례가 있었군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동맹 위상이 오커스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도 가능하고요. 일본 역시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을 전후해서 핵잠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잠 확보에 물꼬를 텄지만 넘어야 할 후속 절차가 만만찮은데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핵잠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이 일단 필수적이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 개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그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협의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우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핵연료 재활용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절박한 과제이군요. 자, 중국은 즉각 한미는 비확산 체제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발을 했고요. 23년 호주의 핵잠 추진 때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전술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이어서 올해 5,000톤급 전략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까지 공개했었군요. 한국의 핵잠 추진은 비확산 체제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임을 중국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내친 김에 쭉 이렇게 핵잠수함 건조까지 쭉 달리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관세 협상 한미 벌써 다른 목소리, 디테일이 문제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29일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이견이 컸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중에서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다행이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돼 있네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이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및 파생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50%에 대해서 완화인데 중소업체와 가전업체의 충격이 큰 만큼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고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준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야당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고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양국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벌써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테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반도체의 경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우리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게다가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또 동의했다는 러터닉의 말은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발표와도 사뭇 다릅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한 양국의 밀고 당기기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선언이 무색하게 러터닉 장관은 대미 투자 항목에 알래스카 천연가스관과 AI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항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런 만큼 아전인수격 해석이나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다. 지난 7월 1차 협상 때도 타결에만 방점을 찍었다가 세부 협상 및 조율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던 만큼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는 없다. 그렇기에 문제를 숨기기보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좀 뭔가 깔끔하게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일단 에이펙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 합의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 디테일한 거에서 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미 2개월 연속 금리 인하, 파월 12월 인하는 확정이 안 돼라고 돼 있는데 자, 페드가 FOMC 회의에서 29일 날 0.25%포인트 인하했죠.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인하인데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한국의 2.5와는 금리 격차가 상당 기준으로는 1.5%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지금 이 표가 좋아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22년부터 3월 달에 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25bp 올리고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컷 0.5 그렇게 해서 0.25에서 0.5로 25bp 올렸는데 갑자기 0.5에서 1%로 50bp 인상을 했었어요. 뭐지 했는데 여기서
0.75. 그럼 두 개 합치면 1.5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립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밟고 그 다음에 50bp, 그 다음에 25, 25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빅컷 자이언트 스텝 밟으니까 시장이 망가졌었죠.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50bp, 25로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먼저 올렸죠. 먼저 올렸고 내리기도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이렇게 4%, 1.5% 차이가 나고요. 자, 이달 페드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면서인데,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급 둔화로 점진적으로 냉각됐으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전반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페드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고 봤고요. 페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합니다. 12월 1일부터 종료하군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수단이었는데, 이로써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페드의 추가적인 돈줄 재기, 이 타이트닝을 3년 반 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22년 6월부터죠. 금리만 올리는 줄 알았더니 뭐야, 타이트닝까지 한다고 하면서 22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찍을 때는 아주 암담했었죠.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지는 불투명한데 결정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의 추가 금리 인하는 전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역량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씨가 여전해서이고요. 지난달에 이 CPI 상승률이 3%로 1월 3.1 이후 8개월 만에 3%로 진입을 했고요. 페드 내부에서는 동결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는 점도 금리 경로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12명 중에 2명이 0.25%포인트 그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군요.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이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빅컷을 주장했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강조했습니다. JP 모건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은 다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매파 신호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었는데, 페드와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12월에 70%로 치솟았고요. 심지어 하루 전 90%에 달했던 인하 확률은 0%로 수직 낙하까지 했었군요. 자, 다음 달 27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 일단 금리 인하 여력은 커졌고요. 미국의 2연속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줄고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이 너무 이렇게 1,430원 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더 낮춰버리면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 사야 되나 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달러를 사서 채권을 사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의 금리 격차가 안 그래도 한국이 낮은데 한국이 더 낮춰버려요. 그러면 한국에서 금리 매력 없네, 채권 팔아서 미국 가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도 있었던 거죠. 글로벌 IB에서 한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박정우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해서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BOJ도 30일 기준금리를 0.5% 유지했고요.
올해 1월 한 차례 인상한 후 6회 연속 동결이고 확대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새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 네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완벽 부활, 삼성전자 내년 물량 완판에 정산도 검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원대 전원 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바보 큰형님이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전자가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술력 회복을 공식 선언했고요. 경쟁사 대비 늦어지던 5세대 HBM인 HBM3E는 엔비디아 공급을 확정지었고 6세대인 HBM4 양산 준비도 마쳤는데 내년 HBM 물량은 사실상 완판되면서 증산까지 검토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부활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10만 5,8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자가 올 3분기 매출 86조에 영업이익 12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7.5% 올랐고요. 실적 견인의 공시는 반도체 DS 부문이었습니다. DS 부문 영업이익만 7조 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을 끌어올렸고요. HBM3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이미 샘플 보냈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자반도체 부문 이 실적 추이 정리가 잘 돼 있다 그죠? 매출이 29조, 30조, 25조, 27조, 33조. 네, 지난 분기가 쇼크가 났었고 이번에 4천억에서 7조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최대 큰손이 엔비디아의 HBM 공급에 대한 물꼬를 트자 내년 물량도 거의 동이 났고요. 김재준 전자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내년 HBM 생산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를 했고 내년 HBM 생산 계획은 올해 대비 대폭 확대 수립했지만 추가적인 고객 수요가 있어서 HBM 증산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 기조 속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6년 메모리 투자는 적극 투자 기조 하에 전년 대비 상당 수준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고 전체 투자 중 디램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최근 GPU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요 고객사들이 더 높은 성능의 HBM4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관세와 AI 관련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도 첨단 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을 했고 전자는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첨단 칩 제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앨런 머스크 CEO가 삼성 파운드리에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칩 생산을 맡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운드리 적자 규모는 2분기에 2조 원대에서 3분기에는 1조 원 안팎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갤럭시 Z 폴드 7 판매 호조로 모바일 사업부 네트워크 부문은 영업이익 3조 6천억을 기록을 했네요. 4분기에도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서 갤럭시 S25와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영상 디스플레이 가전 사업부는 1,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TV 시장 수요 정체와 미국 관세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전자는 장중 한때 10만 5,800원까지 오르면서 52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제 드디어 전자도 HBM3E뿐만 아니라 4까지 공급을 하게 되고 네, 주가는 미분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분? 네, 기울기.
우리가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점에 있어서의 그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변화율인 거죠. 변화율. 이 변화율이 x1에서 x2로 이동하는 동안에 y-값이 얼마가 되는가, 기울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분값인데, 이 미분값의 값과 기울기와 주가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역대 이익을 많이 내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줄어요. 70% 증가하다가 50, 40, 30, 20. 그러면 주가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분값으로 보면 전자를 사는 게 맞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느냐 보면 지금은 전자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지금 밑에 보면 뭐 가전사업부, MX 사업부 뭐 이렇게 또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 부분, 벌써 가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순수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전자의 멀티플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또 애매해요. 네, 그런 부분이 전자의 주가를 반도체 부분만 보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그동안에 전자 숏, 하이닉스 롱이었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왜 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는 팔지?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경쟁 우위가 바뀐 게 아니라 그 기울기가, 영업이익의 증가 기울기가 전자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삼성 엔비디아 이 치맥 동맹 결실, 뭐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 뭐 이러면서, 자 보시면 이 뜨거운 포옹입니다. 젠선황 CEO와 이재용 회장, 그리고 그 뒤에 이 정의선 회장님, 요 세 분이 엔비디아의 GPU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이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엔비디아가 업계 최대 수준의 AI 팩토리를 공동 구축하게 되고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혁신 플랫폼을 조성해서 반도체 개발 양산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전자는 이를 위해 수년에 걸쳐서 엔비디아의 GPU 5만 개 이상을 도입해서 AI 팩토리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고요. 5세대 HBM이 HBM3, HBM4, 그리고 GDDR7, LPDDR, 모듈, 소캠2 등 차세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자, 31일 전자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고,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기술의 시너지를 활용해서 업계 최대 수준을 갖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전자는 이에 필요한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을 수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 구현을 또 가속화하게 되고요. 전자가 추진하는 AI 팩토리는 설계, 공정, 운영, 장비, 품질 관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 아우르는 모든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스스로 분석, 예측, 제어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이 구현되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설명인데, 이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양산 주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제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AI 팩토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쌓은 역량을 미국, 테일러 등 해외 주요 생산 거점에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지능화, 효율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이고, 전자는 AI 팩토리를 제조 혁신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국가 제조 산업이 AI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혁신이라는 설명이고, 양산의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국내 파트너사와 EDA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반 반도체 제조 표준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어제 치맥 삼성동 근처에 깐부치킨 매장 앞에서 뭐 난리 났었더라고요. 예, 러브샷도 하시고. 아니, 여기 최태원 회장님은 왜 안 보이시나. 최태원 회장님은 따로 오늘인가 뭐 만난다고 돼 있죠. 아무래도 연배가 최태원 회장님이 좀 훨씬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 두 사람하고 같이 놀고 저는 따로 봅시다.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AI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생성형 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자나 엔비디아 이 그래픽 카드에 D램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걸쳐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25년 이상 이어왔던 이 양사 간 기술 협력이 맺은 결실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 구현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무역 협상 연내 타결, 그리고 시진핑은 보복 악순환 안 돼.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100분 담판을 했는데, 네, 중국 쪽 표정은 뭐 떨떠름하시죠.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군요. 이제 본 게임이 미중 관세 협상이 연말에 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미중 관세 협상 타결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곧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큰 걸림돌이 많지 않다고 답을 했고요. 올해 말에 협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직후에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해서 0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10이 최고라며 이 회의는 12점짜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도 이번 무역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는데, 양국은 주요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무팀은 후속 작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번 합의를 잘 유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합의가 완전히 다 안 이루어진 거다, 그죠? 자, 그러고는 최근 중미는 경제 무역 관계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면서 경제 무역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나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고 안전장치나 추진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되며 양국 간 협력 리스트를 확대해 가야 된다고 했고요. 특히 시 주석은 중국 경제의 발전 추세가 양호하고 잠재력이 크다며 이러한 점이 양국 협력에 더 넓은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정상회담 주요 결과는 뭐 이렇게 크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상대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유예하는 거, 그리고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합의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1년 유예 결정과 함께 미국도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 블랙리스트 규제 확대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 동의했고 시 주석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 양안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 상무부는 회담이 끝난 뒤에 양국은 이 펜타닐 퇴치 협력과 농산물 무역 확대 관련 기업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미국은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중국은 미국과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서 양국 경제 무역 협력과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또 방문하네요.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찾아올 경우에는 8년여 만에 미국 대통령 방중이 된다고 합니다. 자, 미중은 지난 4월 상호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뒤에 5월 관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며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3개월 단위로 협상 시한을 연장했으며 종료 시기는 올해 11월 중순이었는데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과의 만남이 불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내가 너무 바빠서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했고요. 앞선 핵실험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실험을 하니 우리도 실험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핵실험장이 있고 실제 실험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핵화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이를 논의 중이고 중국도 포함시켜서 조치를 취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에 6년 4개월여 만의 만남이었군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번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실각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중전회였나요? 네, 거기서 20년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미국하고의 계속 갈등을 유지시키는 게 시 주석한테는 유리하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80%, 30% 이럴 때마다 중국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두를 수입할까요? 아니면 보잉 항공기를 몇백 대 살까요? 이런 자세였는데 왜 이래 뻣뻣하지? 네, 그 부분은 네, 중국의 정치를 이해를 좀 하면 그래서 저는 이 후속 어떤 합의 도출에도 계속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올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웜의 신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